자, 이 학생이 고1 때는 게임하느라 맨날 이제 늦게 자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뭐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조차도 정말 힘들었고, 그런데 겨울방학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졌다. 자, 컴퓨터 게임을 주중에 전혀 안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에도 10분 일찍 가고 학원 갔다 와서는 복습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전 같으면은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자, 비결은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최충만 코치입니다. 겨울방학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친구들한테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하다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고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번 겨울방학이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사이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4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겨울방학이 아무리 공부 역전의 찬스가 된다고 해도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겨울방학 사이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할 핵심적인 요건은 공부할 이유를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할 이유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마도 진로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것만큼 중요한 공부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겨울방학 동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방학 시간을 활용해서 진로 목표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 목표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현재 입시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진로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이미 1학기 때부터 고2 때 배울 선택 과목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는 이 진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선택 과목 결정을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도 진로 목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진로 목표를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량은 중학교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1 때 이 공부에 염증을 느끼고 공부를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내가 뭘 위해 공부하는가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야 고등학교에서의 이 과중한 학습량을 꿋꿋이 견디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비 고2나 예비 고3 학생들도 아직 진로 목표가 불분명하고 뭘 위해 공부하는가 하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아직 불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로 목표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로 목표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진로 목표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학생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어떤 걸 공부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요. 예비 고1 이상의 고등학생들이라면 일단 국영수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겨울방학 동안 국영수 공부를 할 때는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보다는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수학이 개념 위주의 공부가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센 수학이나 마플 시너지, RPM 같은 유형 문제집 풀이 위주의 공부보다는 개념센이나 마플 교과서, 개념 원리 같은 개념서 위주의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유형 문제집을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개념서를 통해서 수학 개념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이해하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개념서와 유형 문제집의 차이를 잘 모르고 유형 문제집만 있으면 개념서는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념서와 유형 문제집은 엄연히 다르고요. 유형 문제집을 보기 전에 개념서를 바탕으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등수학 상 앞부분에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식 x-알파로 나눈다면 그때의 나머지는 f알파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나머지 정리인데요. 근데 이런 간단한 설명은 유형 문제집에도 나와요. 하지만 왜 나머지가 f알파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는
유형 문제집에는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설명은 개념서를 봐야지 비로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설명까지 다 이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립되는 조건이나 이유, 과정 같은 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된 개념 공부가 없이 유형 문제집만 푸는 공부로는 진정한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은 문학이론이나 문법 같은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추천을 드리자면 EBS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용 사이트 EBS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거기에 개설되어 있는 윤혜정 선생님이라는 분의 나비효과 입문편이나 개념의 나비효과 같은 그런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요, 일단 어휘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문법과 구문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단어를 알아도 문장이 길어지면은 구조 파악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천일문 같은 구문 교재를 공부를 하거나 구문 해석의 원리나 방법을 가르치는 인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 동안 성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쌓고 싶다면 학습 목표량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1회독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목표량을 정했다면 1, 2월 8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치씩을 외워서 총 50일치로 되어 있는 워드마스터를 1회독 하겠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방학 동안 고등수학 상하 개념서를 완독하겠다 하는 식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죠. 개념센을 예로 들자면 고등수학 상하 개념이 모두 24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매일 한 소단원씩 공부를 하면 4주면 끝날 분량이에요. 만약에 매일 한 소단원을 공부하는 게 버겁다, 그래서 이틀에 한 소단원을 공부하기로 한다고 해도 1, 2월 8주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별로 뚜렷한 학습 목표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이번 겨울방학을 성적 향상을 위한 기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공부할 이유도 뚜렷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도 세웠다면 겨울방학 동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핵심 요건은 적절한 공부 환경을 찾는 겁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 더 나아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생이라면 웬만하면 집에서는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집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못 되거든요. 집은 공부를 하기엔 너무 편해요. 누워있기도 너무 좋고 핸드폰 보고 있기도 너무 좋잖아요. 예비 고1 이상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겨울방학 동안에 평일 기준으로 적어도 8시간 이상은 공부를 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장시간 집중해서 하기에 집은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라는 거죠. 학원이 되었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가 되었건 아니면 요즘 많이 늘어난 관리형 독서실이나 윈터스쿨 같은 그런 곳들을 활용해 보는 게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굳이 집 놔두고 딴 데 갈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집에서 과연 공부를 얼마나 오래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장시간 집중해서 하는 거는 의지력만으로는 어려워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방학을 충분히 활용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집처럼 자유롭고 편한 공간보다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환경,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만났던 학생의 코칭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1 겨울방학 때 저를 만나서 진로도 찾고 학습 전략도 세우고 했던 이제 그런 학생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올해 1학기 3월 말쯤에 이제 이 고2 아들의 100% 달라진 모습에 날마다 감동하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운영하는 이 밴드에 후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자, 이 학생이 고1 때는 게임하느라 맨날 이제 늦게 자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뭐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조차도 정말 힘들었고 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방학 사이에 같이 진로 목표를 찾고 공부법을 바꾸고 공부 전략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어머님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컴퓨터 게임을 주중에 전혀 안 하고
주말에도 어쩌다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학교에도 10분 일찍 가고 학원 갔다 와서는 복습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전 같으면은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자,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비결은 일단은 방학 사이에 진로 목표를 찾고 목표가 분명해지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딱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공부 전략을 딱 세우고 하다 보니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해보자면 진로 목표와 같은 공부할 이유를 먼저 찾고 개념 위주로 공부하되 학습 목표량을 분명히 세워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 공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잘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방학 정말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